어, 저, 제가 이게 아마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넘기지 못하고 저쪽에서 아마 넘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슬라이드 양이 좀 많은데, 어, 좀 중복되지 않게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백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그러면 집단 면역 수준에 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한 중순 정도, 근데 이제 변이가 심해지고 이제 접종이 좀 중단되고 백신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노력을 하면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화이자를 통해서 백신 집단 면역에 가장 먼저 도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또 이렇게 뭐 1차 접종을 좀 확대하는 형태로 활발하게 하고 있고, 미국이 가장 이제 두 번째 정도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미국, 유럽 중심으로 집단 면역을 빠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관련해서 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변이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3월 15일 기준으로 한 58만여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했고요. 3월 15일 하루에 한 1074명 정도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목표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서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뭐 전 성인들이 전체 다 접종을 해야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변이나 뭐 여러 가지를 국민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접종과 관련된 효과에 대한 연구 검증이 부족해서 제외시키고 있고요. 다음, 초기에 그 발표를 했을 때 일단은 지금 3월 15일 날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반기를 통해서 한 1200만 명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지금 현재 백신 확보량은 805만 명 정도 확보되어 있죠. 3분기에 이제 나머지를 다 1차 접종까지 다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2분기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선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뭐 요양시설, 고위험시설, 그 다음에 고령인 노인들, 그리고 이제 필수 인력들 중심으로 우선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언론에서 처음 우리나라가 7,900만 명분 정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과 관련되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분기에 접종을 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32개 나라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에서 만든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 국가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중심으로 주로 말씀드릴 건데, 다 근육주사죠. 다 근육주사를 해야 되고, 접종 간격은 다 2회이고, 얀센만 1회로 되고요. 특히 이제 보관 유통이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냉장 보관으로 다 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유통에 있어서는 지금 화이자가 가장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실온 2에서 8도씨 냉장 온도에서 한 5일 정도밖에 유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냉장 상태에서 상당히 30일, 뭐 6개월, 3개월 이런 정도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의 편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봉을 하고 나서 실온에서 그 모두 6시간 실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냉장에서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효능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가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는 표준 용량으로 접종한다고 했는데 한 70% 정도, 60% 정도 되고, 이제 저용량으로 했을 때 90% 이상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과 관련돼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접종 후 반응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에서 좀 이상 반응이나 통증이라는 게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2차 접종 후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이 슬라이드가 이제 3월 15일 발표이기 때문에 앞서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350만 명분, 그리고 이제 70.5만 명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요. 한 420만 명 정도 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만 명이 지금 받을 수 있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00만 명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805만 명분 정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 얀센이나 모더나, 노바백스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3월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고위험군의 접종률,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필수 인력들 접종률을 봤을 때 요양병원이 지금 86.6% 정도 접종이 되었고요. 요양시설은 77.3%, 병원급 의료기관이 3월 15일 기준으로 75.2%가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이제 처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학교 돌봄 공간에 있는 인력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들 중에서 또 일부가 더 추가가 되었고요. 고령 근로자가 이제 2분기부터 고령 노인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집중 대상자든 치약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이제 고위험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화이자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돌봄 공간 종사자, 들이 이제 접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 질환자 중에서 투석 환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보건의료인은 이제 의원급으로 이제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다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접종 보관 관련해서 화이자가 가장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는 좀 편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저온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경우에는 냉동 트럭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동 보관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표준 예방접종센터에서 주로 예방 접종을 하게 되고, 나머지 냉장 보관으로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접종 체계는 일단은 뭐 정부 각 부처에서 협력해서 도입, 유통, 그리고 시행, 이상 반응 관리까지 협력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지금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만 지금 우리 지금 승인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원래 이제 백신 승인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축해서 허가 심사도 40일 이내,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기간도 20일 이내로 단축해서 새로운 백신이 이제 협상이 되면 빠르게 도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고요. 노인시설에 주간보호, 단기보호에 있는 노인시설의 이제 종사자들, 노인들은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15만 명 정도 되고요. 75세 어르신이 36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로 예방접종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항공 승무원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회 필수 인력으로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이 이제 이번 2분기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사들, 그리고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 인력, 그다음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이 이번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장소는 예방접종 센터를 250여 개 확보를 하고 1만여 개의 이제 지정 의료기관을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예방접종센터는 이제 중앙예방접종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이고요. 권역예방접종센터가 중부권의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에는 조선대병원, 영남권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이고요. 이제 시군구청장이 이제 그 예방접종센터 총괄해서 한 개씩 최소한 이제 예방접종센터를 구성할 예정이고, 다음. 그래서 이제 7월 기준으로 한 254개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을 고려해서 위탁 의료기관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 병원급 의료기관 아까 70% 정도 이제 접종을 했다고 했는데, 다음. 그래서 위탁 의료기관이 지금 상급 종합 한 3월까지 10,000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뭐 거의 들어온 것 같고요. 종합병원도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 의원 거이고요. 실제 이제 신청 수가 많았기 때문에 3월 말에 이제 뭐 10,000개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 접종 팀은 이제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 인력 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노인 요양, 중증 장애인 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 접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상 반응 대비해서 이런 물품들, 구급차도 대기해서 응급의료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인력의 교육을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소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센터도 이제 온라인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실제 접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 이 의료기관의 이제 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백신 보관 상태, 접종 전담 인력 지정 여부, 그 다음에 물품이나 공간, 그리고 이상 반응 대책 현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예방접종 전에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시 접종 인력과 접종 받는 대상자 모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뭐 전파 양상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 양상이 심하다 이렇게 하면 뭐 안면 보호구, 고글 등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장갑 착용과 관련되어서 접촉 대상자별로 매번 교환해서 장갑 교환 시 손위생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준비 전이나 접종 대상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비누 또는 60% 이상의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로 손 위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방접종 준비 시 바이알 마개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이제 요 뭐 장갑 착용 관련해서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접종받는 대상자들도 잘 모니터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접종 절차는 이제 접종 안내가 문자로 뭐 전화 안내 등으로 접종 안내가 되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제 접종하는 곳에서는 이제 예약자 등록이나 예약자 조회를 하게 되고 접종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추적 관리하고 또 2차 접종 안내도 이루어지면서 접종 인정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앱으로 손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 원칙은 이제 충분하게 예방접종 전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예진표를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의사가 예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내역을 전산 등록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좀 더 이제 상세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그 예방접종 이제 예약이 됐다 하면 한 30분 정도 일찍 이제 도착을 하셔야 되고 접종 후에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실에서 대기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약하는 방법은 이제 뭐 온라인 전화 방문 등으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접종 후에는 2차 접종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효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의 경우 완료 후 2주의 효과가 2주 이상 이후에 효과가 나니까 그전에는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시에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주의하셔야 되고 임신은 아까 그 우리나라 일단은 접종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일 때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이제 그 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면 회복된 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고요. 예방접종 후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느냐. 예방접종 때문에 아까 코로나19를 뭐 감염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중증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이제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 면역이 되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주의해서 이제 예방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금기 대상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차 코로나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금기 대상입니다. 이제 더 추가 예방접종을 더 받을 수가 없고요. 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우리 접종 중인데 여기 이제 성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서 이런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면 이제 예방접종을 더 금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잘 없습니다. 뭐 의사들도 잘 알 수가 없고, 그 일부 뭐 노출된 근거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금기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이 이제 연기가 되는 경우에는 감염이 의심된다. 그리고 이제 뭐 격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그러면 연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방접종이 그렇듯이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임신부 만 18세이면 청소년 우리나라는 배제시켜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쓰고 나머지는 다 쓰고 있는데 거기는 임산부 지금 금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 임산부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수유부도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을 일단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임산부만 하고 있죠. 면역 저하자의 경우도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선 권고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우리나라에 는 이제 뭐 그 금기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혈액 응고 장애 같은 경우도 그 의사 소견에 따라서 예방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니까 예방 접종 시에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방 접종 후에 최소 2분 동안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않고 압박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혈종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 복용자의 경우에는 치료 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안정적인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만 이제 접종이 가능하고 의사의 상담하에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뭐 지금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자도 이제 그 금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3, 4분기에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이때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안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 방문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국민 비서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이제 예방접종 대상자인지를 안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이렇게 뭐 백신 접종 예약할 수 있고, 또 예약이 잘 됐는지 조회도 가능하고, 그럼 의료기관을 찾아서 예약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분기 접종 대상자들 중에서 직장인들, 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요양시설, 그리고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접종 과정에서 주는 분산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야간 이상 반응 모니터링까지 하고, 특히 이제 제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초기 대응과 응급진료도 체계를 갖추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1차 접종 시 흔한 증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휴식하고 해열제 사용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뭐 해열제도 복용하고 해도 그렇다 하면 이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이제 119 신고하고 응급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돌봄 종사자가 이번에 2분기에 접종 대상자로 포함되는데 38만 3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이 될 예정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1차 접종, 2차 접종을 하는 그 간격을 뭐 4주로 얘기하기도 했다가 뭐 지금은 이제 10주 이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 2만 7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 항공 승무원이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잘 차단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실제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 확진자 37명 중에 2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2분기에 특별히 이제 접종 대상자로 이제 들어갔고요. 아스트라제네카로 이제 보건소 내소 접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다 이제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하게 되고, 요 부위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근데 상완의 삼각근의 근육량이 적거나 접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벅지의 외측 관근에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예방접종하러 가실 때는 소매가 길거나 깎이는 옷은 벗어서 주사 부위를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입고 가셔야 됩니다. 육안으로 더럽지 않은 한 주사 부위를 씻을 필요는 없고요. 씻을 경우 물을 사용하고 꺼즈로 해당 부위를 건조를 해야 되고요.
주사바늘 삼각관에 90도로 충분히 삽입해서 주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큰 혈관 같은 게 있는 경우 이제 주사액을 주사하기 전에 이제 뒤로 당겨보는 거죠. 허빈하는 거, 플런저를 당겨서 허빈하는 것을, 거기는 큰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삼각근에는, 그래서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장 용량을 충분히 주사한 후 바늘을 제거하고 주사 부위에 눈에 보이는 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꺼지는 알코올솜으로 주사 부위를 압박합니다. 근육 주사 여기 부위에 해당이 되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0도로 이제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냉장 보관이 충분히 가능하다 했죠. 냉장 보관하고 최대 6개월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포장된 박스 상태로 보관하면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봉한 바이알은 실온에서 6시간 정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냉장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바이알을 꺼내서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하고 입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균수를 적용해서 이제 알코올솜으로 닦고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유효 기간을 이제 표시를 24시간 기법으로 정확하게 시간까지 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 요 한번 이제 접종 1회분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6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잘 기록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0.5ml를 주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알에 접종용 주사기를 꽂은 채로 공기방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0.5ml를 추출을 하고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하게 되고요. 10주 이후 우리나라는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2차 접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사기는 잘 전용 용기에 잘 폐기를 해야 되고, 바이알도 이제 그 지침에 따라 잘 관리하고, 또 이제 그 회수하고 유통업체가 회수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 근로자의 근거가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도 접종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접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이제 뭐 70% 정도 고령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도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앞서 많이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5ml고 10회 투여 가능하고요. 1회당 0.5ml를 이제 하도록 완전히 정확하게 용량으로 주사를 해야 되고요. 다음 이 10주로 변경된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이제 그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해서 이제 실온에서 이제 해동을 3시간 정도 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6시간 이제 그 희석을 한 상태에서 6시간 정도 이제 그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이자는 보관 유통도 굉장히 이제 냉동 보관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또 희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석도 여기 그 생리식염 주사액을 희석을 해서 이 바이알 하나에 6회분 정도 주사기를 특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에 6회분 정도 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량 자체를 이제 희석을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0.3ml를 여기 상완의 삼각근에 이제 주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다음요. 그리고 이제 앞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요 최소 잔여형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고 화이자를 백신할 때 우선으로 사용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공급이 되면 뭐 한 최소 11회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1일 후에 2회차 주사를
맞을 수 있고요. 다음. 희석전 냉동하고 뭐 3시간 정도 뭐 그 해동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희석을 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뭐 공기 압력을 균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요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간의 교차 접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화이자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이거는 허용하지 않고요. 우발적으로 교차 접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접종,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요. 동시 접종을 다른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최소 14일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 접종했다 그러면 추가적인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접종 간격이 이제 화이자는 21일,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10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일찍 접종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WHO는 이런 접종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실제 효과를 보는 게 2차 접종을 10주 이후에 해야 되는 게 효과 있는 걸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는 최소 28일 후에 이런 접종을 한 일로부터 최소 28일 후에 재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접종이 아니라 지연해서 접종 간격보다 더 늦게 이제 접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백신으로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접종해서 2회 접종이 완료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병력과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이제 급성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하지 않고요. 이전에 걸려서 지금 급성 증상이 없고 코로나19 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접종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뭐 그 백신 뭐 항체가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검사하고 그런 것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환자가 심각한 쇠약 상태이거나 최근 악화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예방 접종 사이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덱사메타손 그리고 회복기 혈장, 단일 클론 항체 또는 항바이러스 약품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적어도 한 90일 정도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를 이제 뭐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본인 확인 이런 것, 보안 이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해서 증명서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 누리집 이런 걸 통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이상반응 감시, 그 다음에 신속 대응하고 역학조사, 그리고 이제 결과 분석 및 한류를 거쳐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이제 누리집 홈페이지죠.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를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상세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초기, 접종 후 3일간, 그리고 이상 반응 여부 집중 모니터링 및 이상 반응 신고권에 대해서
경과 관찰을 하는, 특히 이제 3일간은 이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접종 3일 후에 이상 반응 발생하긴 문자를 알려주고 또 이상 반응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 통계는 일 단위로 공개하고 주간 단위로 인과성, 통계성 의미 등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에 심층 분석해서 지금 현재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속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신속 대응 매뉴얼도 개발되어 있고요.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과성 평가를 거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부분은 뭐 앞서 이제 그 한복순 교수님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후 안내사항에 대해서 또 이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상태 확인하기 부분은 이제 백신 접종의 건강상태 확인은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3일 후에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가 가고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신고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해서 좀 보기 쉽게 안내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매뉴얼도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앞서 한복순 교수님이 에피네프린 주사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교육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차 접종 세부 심의를 한 결과를 이제 예방접종 전문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경우에는 2차 접종을 실시해야 되고요. 격리 해제 후에 가능합니다. 접종 시기는 확진자가 수동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한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접종 간격에 맞춰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각 슬라이드마다 다 출제를 되지는 못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이 참고 자료들에 다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들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